자, 가족교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월 21일 시장이 마감됐죠. 오늘은 몇 가지 이슈를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가는 6개 종목, 6개 종목, 삼성 비스, SDI, 토모큐브, 포스코인터, 현대중공업, 미래에셋증권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 SDI는 이제 2월 2일 컨퍼런스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강하죠. 왜 이렇게 강한가? 그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현대차가 그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에 현대차가 지금 날아가 버리죠. 현대차가 이제 로봇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현대차가 이제 80만 원까지 됐죠. 지금 그날이 언제냐면 박람회가 CES 2026 박람회가 1월 5일이었죠. 그러니까 1월 5일이었는데 현대차의 주가는 이날이었죠. 이날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날 이후에 주가는 한 3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오늘 현재 이렇게까지 54만 9천 원까지 주가가 지금 와버렸잖아요. 이 흐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로봇 아틀라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그 모든 산업적으로 로봇이 상당 부분 대체되는 효과가 클 거다. 그리고 이 로봇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클 거다.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로봇주가 다 강했는데 모든 로봇이 다 강했죠. 근데 유독 삼성이 더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그렇지만 로봇 산업 발전과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고 이 현대차가 만든 이 아틀라스가 배터리 구동 시간이 4시간인데 무거운 걸 들면 2시간밖에 못 간대요. 그래서 이 현대차의 로봇 산업이 아틀라스가 결국 배터리가 수명이 긴 배터리를 만드는 게 관건이죠. 근데 또 그 배터리는 ALF 배터리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아주 적합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가 아주 유리하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삼성과 현대차가 이 휴머노이드 배터리 개발에 공동 개발하기로 지난 2월 달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로봇 시장의 최적의 배터리는 고가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좋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명이 길다는 거, 수명이. 시간이 길고. 자동차로 가지만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 산업과 드론과 이런 쪽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가장 좀 늦게 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하면 이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가 있죠. 거기서 만든 이제 아틀라스인데, 이 차세대 전기식 아틀라스가 높은 출력과 긴 구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의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 제가 얘기했죠.
최근에 삼성이 이제 46파의 고성능 배터리를 탑 리스트로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도 또 삼성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금슬금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배터리 업계는 고에너지 밀도 기술을 통해서 사용 시간에 2 내지 3배 이상 늘리는 것이 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지금은 실적보다는 테마 이슈로 움직이는 흐름이잖아요. 현대차가 테마 이슈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로봇 테마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터리로 오는 부분은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롱텀으로 여기를 돌파하는 전까지는 계속 홀드하는 전략이 맞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목큐브는 크게 지금 이제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지금 토목큐브 주가를 딱 보시면 토목큐브는 지금 일봉 차트는 지금 이렇게 좀 이동평균선을 지금 하향 이탈하면서 상당 침체됐어요. 그러니까 좀 사자가 들어오는 강력한 세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주가가 이제 지금 43,400원인데 추세가 이동평균선 추세는 살짝 벗어난 건 맞고요. 그런데 11월과 10월 달의 주가의 모형으로 보면 여전히 박스권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21선을 이탈했긴 했지만 여전히 N자형 패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둘 거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확인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흑자 전환과 25년 매출이 110억대가 거의 확인이 되고 이 세 개의 제품, 특히 반도체, 산업용 계측 시장에 진출해서 이 제품이 나와서 공급되는 시점에 그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코멘트도 의견이 없다. 만약에 이 부분을 분산된 가운데 갖고 계신 회원이 있다면 그분은 계속 홀드하는 게 맞고, 주가가 만약에 턴에서 이게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럼 그때는 조금 더 물량을 확대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분산된 가운데 그대로 홀드하는 전략은 맞아요. 제가 포스코 인터도 분산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큰돈 투자하신 분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오랫동안 눌렸지만 결국 갔죠. 그죠? 결국 갔잖아요. 이렇게 눌렸지만 이렇게 달렸잖아요. 달렸어요. 자, 이제 나온 김에 포스코 인터도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가 이제 오늘 장중에 67,300원까지 갔다가 61,400원이 마감됐죠. 이 부분은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이 40만 주를 팔았고 기관이 9만 주를 샀죠. 근데 이게 좀 끝나지 않았어요. 거듭 얘기가 좀 끝나지 않은 차트입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한 번 더 가게 되면 7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8만 원 갈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돌려가면서 물량을 땡기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무리하지 않고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6만 원대 전후에서 여기 되는 뭐 분할로 공략을 해도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역시 추세로 가야 돼요. 수급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제가 이제 원래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먼저 회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먼저 방송을 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가는 61만 5천 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십자 도지형이 나왔어요. 도지형. 보통 이 십자 도지형은 위에서 나오면 아래로의 방향전환, 그리고 아래에서 나오면 보통 위로의 방향전환, 이런 것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십자 도지형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십자 도지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 도지형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봉이 조금씩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먼저 제가 이제 나왔던 내용, 이전에 나왔던 내용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5년도의 실적, 25년도의 실적은 과연 얼마나 될까?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나와서 1조 2,400억 매출을 했고, 이 1조 2,400억 매출은 작년 24년도 매출액이죠. 그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3,468억을 했어요. 3분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3분기까지가 영업이익이 24년도에 토탈 영업이익을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23년도에 영업이익이 2,054억인데 24년도에 영업이익이 3,000억이죠. 그리고 25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일까? 25년도 영업이익은 현재는 한 4,400억에서 500억 사이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 단위가 24년도보다 25년도가 더 커졌죠. 그리고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가 거의 한 1,000억이 뛰었고 24년도에서 25년도가 만약에 영업이익이 1조 아니 4,500억 나오면 25년도 영업이익이 1,500억 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영업이익은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6년도에 영업이익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추세 같으면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굉장히 흔들어대죠. 흔들어댑니다. 먼저 그것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에피스홀딩스의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하거나 역전되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슷하거나 역전되거나 5년 이내에. 그것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먼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드리면, 항암제 키트루다를 28년도 11월 달이 특허가 만료되죠. 특허가 만료되는데 삼성은 1상과 3상을 동시에 해서 그걸 전략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삼상의 최종 데이터 수집은 올해 9월
그래서 11월 사이에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합니다. 삼성의 데이터를 끝낸다는 것은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고, 24년도 4월 달에 삼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26년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삼성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FDA에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이 약효가 오리지널 머크사가 만든 키트루다와 똑같은지를 FDA에서 확인하는 거고, 그게 이상이 없으면 이제 승인의 단계로 가는데 28년도 11월 달이 머크사의 특허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허가 끝날 때 총알처럼 그때 딱 진입하겠다는 게 지금 삼성의 전략이잖아요. 그 날짜를 받아놓고 가는 거죠, 날짜를. 근데 이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이 24년도에 한 40조가 나왔고 25년도에도 한 48조의 매출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러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격은 얼마나 크다. 먼저 키트루다의 지역별로 매출을 보면 미국이 이게 24년도 미국이 60%를 차지합니다. 유럽이 20에서 25%,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아시아가 1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런데 이게 지금 키트루다가 지금은 거의 절감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지금 그 가격이 미국이 60%의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특허가 완료되는 시점은 미국이 28년도 11월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30년도에 30년도 중후반에 완료가 돼요. 30년도부터 31년도까지 이제 유럽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프랑스, 영국, 독일,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나라가 30년도와 31년 사이에 국가별로 완료가 된다. 한국은 28년도부터 바로 특허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28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뭐 아시아, 한국 등등은 키트루다가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28년도 11월 달에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자, 경쟁자들은 어떤 회사들이냐?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 산도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임상 3상에 들어갔어요. 이 회사가 시밀러의 글로벌 1위입니다. 이 산도스가. 암젠도 3상에 들어갔는데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나라의 셀트리온도 지금 3상에 이제 개시했어요, 개시. 그러니까 이제 삼성과 산도스와 암젠은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요. 그래서 이 산도스하고 삼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28년도 11월이 돼야 약은 풀릴 수가 있는데 삼성과 산도스가 동시에 똑같이 풀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유통망이죠. 이 유통망이 딱 확보가 되어 있으면 바로 꽂아버리는데 이 유통망은 이 산도스와 암젠은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1위 제조와 시밀러를 갖고 있는 거죠. 암젠도 나스닥에서 꽤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어요. 암젠의 주가가 지금 340달러 정도 됩니다. 일라이일리가 1040달러 정도 되니까 암젠도 높습니다. 자, 이 내용 하나로 보면 무조건 키트루다가 올해 임상이 끝났다. 그리고 승인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요동을 칠 겁니다. 요동을 칠 거예요. 그리고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더 요동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 에피스의 연간 매출액이 지금 이제 작년에가 1조 한 6,500억 정도 되고 26년도가
한 2조 남짓 목표를 하는데 이 10%만 잡으면 4조인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잡는 구도로 보게 되면 삼성이 10%는 무조건 잡죠. 여기 있는 산도스와 암젠이 먹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이 오가논이라는 유통망 조직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때에 유통망을 인수하든지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만들든지 할 겁니다.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또 풀어드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6공장을 인수했죠. 근데 그 공장 안에서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아마 그 공장이 사무실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직접 유통망을 하는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차츰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도만 보면 매우 파워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경하 대표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4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5년간 매년 1개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 임상에 진입하겠다. 임상 잘 체크하시고 신약 개발한다. 방광암 ADC 신약 글로벌 일상에 들어간다. 이 효과도 얘기할게요. 목표는 한국의 빅파마. 우리나라 빅파마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빅파마는 이제 그 다음에 2030년도까지 바이오 시밀러를 20종으로 늘리겠다. 지금 11종이에요. 20종으로 늘리게 되면 지금 키트로다 늘리고 도도 늘리는데 굉장히 매출원이 뭐 7조부터 20조, 30조짜리를 20종까지 늘리게 되면 키트로다, 시밀러 하게 되면 이게 노다지 아니겠습니까? 노다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 에피스 넥스랩을 통해서 비만약을 기술 수출하겠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상당 부분 어느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과 함께 플랫폼 확보한 뒤에 기술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먼저 얘기드리면 지금 위고비는 주사기인데 지금 삼성은 지금 알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약을 먹으면 이 비만이 유지가 되는 그런 고성능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특정 단백질 결합 물질을 아마 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라이1, 2에 기술 수출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터지면 아마 몇 조 받을 겁니다. 몇 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큰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가치로 보지 말고 하나 그냥 묻어가면 좋겠다. 잊어버리듯이. 터지려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26년도에 90에서 100만 원을 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인데 더 빨리 그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삼성 에피스는 11월 달에 인적 분할된 이후에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증권사가 하나증권이 낸 게 유일한데 목표가가 61만 원이야. 그 데이터도 엉터리야. 근데 얼마 전에 77만 원까지 찍었는데 이 기본적인 레퍼런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주저주저하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김경하 대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구나. 수출이 멀지 않았구나. 그걸 생각했던 겁니다.
네 가지를 잠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항암제가 시밀러를 만든다고 했는데,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만들겠다.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만들겠다. 건선 치료제 트렌피아 및 탈츠 만들겠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엔티피오 만들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 만들고 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행형입니다. 어느 순간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제가 쭉 봤더니 이 바이오 시밀러도 보통 임상이 2년 걸려요. 2년. 신약은 6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시밀러도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제 에너투는 연 7조의 시장이 있고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는 2031년도에 특허가 만료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간 17조에서 23조의 시장이 있대요. 건선 치료제도 지금 28년도에 만료가 되고 유럽은 올해 10월 달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점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궤양성 치료제, 다발성 치료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렌피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삼성이 아마 시밀러를 지금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개발 중이고 삼상 등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순간 이제 출시를 받게 되면 유럽과 미국에서 상품이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유통망이 있어야 되겠죠. 유럽에서는 이제 직판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대행사를 쓰고 있죠. 근데 아마 미국에서도 이제 직판 구조를 갖추는 게 관건인데 그래도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밀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먼저 직접 판매, 유럽입니다. 유럽. 네 가지. 에피스클리, 오버댄스, 엑스브릭, 바이오비즈 이렇게 네 가지를 유럽에서 이제 직판을 하죠. 직접 영업을 해서 대행사 마진을 안 주죠. 대행사를 쓰게 되면 판매 수수료의 30에서 40%를 줘야 돼요. 매출을 해서 수익을 올리면 100원 받으면 40원 정도를 대행사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매출이 몇천억이거든요. 몇천억인데 그걸 안 줄 수만 있다면 1년에 수익성이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에피스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매출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허가 제품 피즈치바죠. 이게 이제 스텔라라 시밀로 이게 연 매출 15조짜리 약품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출시됐고 이게 이제 처방 데이터가 쌓이면 매출이 급증한다.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오버댄스, 엑스브릭, 이 골다공증 치료제. 이게 독보적인 위치 차지하는 제품인데 골다공증이니까 이게 이제 올해의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교체 수요 상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일리브 안과질환 치료제, 룬센티스에서 아일리아까지 이제 이게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허가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 축약하면 이게 이제 그 25년, 26년도 보면 피즈치바가 25년에 론칭됐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이제 25년도 또 쭉 다져서 나오는 거니까. 항암제는 글로벌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과질환,
26년도에 유럽에서 직판하는 거죠. 미국에는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 출시 안 됐습니다. 출시 곧 예상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은 바이오비즈, 오퓨비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스 쿨리, 이건 직판입니다. 이거. 직판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해서 판매가 중에 있고, 여기 있는 오버댄스, 엑스브릭, 이것은 작년도 말에 출시했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들어갔던 거고, 키트루다는 이제 올해 3상이 올해 11월 안에 끝난 예정이니까 그 3상이 끝나게 되는 이슈가 나온다면 훨씬 더 화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파트너사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파트너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가면역 항암제 이 두 종류는 오가논을 이용하고 있고, 피즈치바 이 약은 저기도 자가면역인데 산도스를 이용해요. 이것은 새로 론칭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에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안과질환, 이것도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헤로우라는 안과 전문 이제 그 매니저, 대행사죠. 기존에는 바이오젠을 쓰는데 헤로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미국 수도 늘 것이다. 그 다음에 희귀질환, 에피스쿨리라는 건데 테바라는 이제 새로운 러닝메이트를 잡아서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이제 파트너사가 오가논, 산도스, 헤로우, 테바 이렇게 네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요소가 있는데 미국에는 처방약 급여 관리 전문 업체가 있답니다. 그게 PB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재되면 매출을 급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대요. PBM에 등재되면. 왜 그러느냐? PBM에 등재가 되면 처방약의 급여관리업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방할 수 있는 약 목록이 이렇게 약국에 가면 있잖아요. 그럼 그 약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B2 PBM, 프라이빗 라벳 계약을 맺었어요. 작년 하반기.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라는 데가 있고 CVS 케어마크가 있어요. 이 두 업체에 PBM과의 계약을 해서 피즈치바의 공급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PBM이 직접 판매하는 판매사 쿠엘런트와 코바디스를 통해서 PBM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PBM의 보험 목록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국 전체 처방약 시장의 50%에 달하는 환자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약에 들어가고 이 PBM 운영 대행사의 제품으로 등록이 돼버리면 처방에 훨씬 더 많이 나와서 매출이 크게 늘 것이다. 어떤 약이? 피즈치바. 여기 있죠. 피즈치바 여기. 자가면역, 이 고가약입니다. 피즈치바. 굉장히 고가약이에요. 이게 하나 이제 새로운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하드리마라는
휴미라 시밀러의 성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PBM의 선호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판매 중인데, 특히 고농도 제형과 오토인젝터 편의성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그 약품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새롭게 좀 소개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찾아보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상당 부분 성과가 예상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 에피스의 모든 바이오 시밀러를 다 11종을 다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오퓨비즈라는 게 있는데 이 오퓨비즈 약이 상호 교환성 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호 교환성을 승인을 받으면 약국에서 약사가 오리지널 대신 이게 오리지널 약 대신에 오퓨비즈로 바로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도 그 의학이 분업이 됐기 때문에 처방약이 있으면 그 약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 상호 교환성을 이 약을 받게 되면 이 오퓨비즈가 받았어요. 약사가 오리지널 안 쓰고 바로 이 약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처방 내려도 된대요. 그걸 받았대요, 이 오퓨비즈가. 그런데 이게 PBM 등재가 돼버리면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PBM 등재. 아무튼 이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는 직판인데 미국에서도 이런 다양한 매출 증대 요인들이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안착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직판이 처음이 아니라고. 23년도부터 시작했고 23년도, 4년도, 5년도 독일과 이탈리아에 직판했는데 직판했던 약들이 다 넘버원 가장 많이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들을 만들어냈대요. 한국인 정신 그대로의 영업력을 발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유럽에서도 직판이 상당 부분 성공했다. 그 자신감을 갖고 4종의 약을 직판을 돌렸어요. 잘 팔리는 고가약을. 자, 정리하면 24년도와 25년도, 6년도 이 나와 있죠. 피즈치바, 오브피즈 등 미국 내 처방이 된다. 그래서 매출 늘어날 수 있고 PBM에 직접 계약이 돼서 신규 파트너 산도스와 헤로우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오버댄스, 엑스브릿 등 신제품이 기본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팔약들이 더 많았고 더 잘 팔릴 수 있는 툴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시밀러에 대한 어떤 약과 매출이 있는 거고 하나는 여기 있죠. 예, 비만약을 언제 수출할 거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이게 나올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에피스 넥스텝. 이게 언제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짠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모양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아마 선수들은 이걸 감안해서 계속 점검할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량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좀 업데이트 버전인데,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포함해서 74.35. 빼고 나면 유통물량 25.65, 638만 주. 연기금이 오늘 현재 5.38,
133만 주, 외국인이 141만 주 5.7, 개인이 224만 주 9.0, 프로그램 매도가 4.86, 124만 주, 은행 금융투자가 매도한 게 6만 6천 주 0.26, 투신, 기타 법인, 사모펀드, 기타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합계가 25.35, 합쳐보니까 99.98, 100%죠. 물량 체크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 프로그램 매도는 내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는 시중에서 누군가가 받아간 물량입니다. 은행과 금융투자도 시중에서 누가 받아간 물량이에요. 합치면 131만 5천 주 돼요. 이 131만 5천 주의 행방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잡히지가 않아. 이 부분은 사모펀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자산운용사가 뭐 거의 몇십 개 되죠. 예, 근데 큰 손도 있고 이 자산운용사가 뭐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자산운용사를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와 은행 투신만 매도된 물량은 확인이 안 됐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자산운용사로 보이고 개인, 외국인, 연기금 다 확인돼서 100% 확인됐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물량 체크해 드릴 겁니다. 제가 1월 4일 날인가 해드렸는데 1월 4일 날 대비 연기금은 140만 8천 주였는데 한 6만 7천 주 팔았고 외국인은 138만 9천 주였는데 외국인 한 2만 5천 주 샀어요. 그래서 개인이 207만 주인데 결국 개인이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받았네요. 개인이 224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동안 개인이 17만 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마 프로그램 매도와 은행 융지 투자 한 17만 주를 받았고 아마 자산운용사가 아마 한 110만 주, 113만 주 정도를 나눠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수급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장중에 오늘도 지금 이렇게 거의 뭐 60만 원을 깨버렸죠. 뭐 59원, 6천 원까지 갔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한번 분봉 볼까요?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쫙 말아 올리잖아요. 60이면 3천까지 올렸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저는 매수로 보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어느 데이터가 빠지면 매수 사인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이것도 역시 아마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장중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매도가 들어왔다 굉장히 현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몰빵은 아니지만 분산된 가운데 홀드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료화 이슈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비리비리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제 컨퍼런스 IR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나오고 또 분기별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같은 날 지금 61만 원 지켜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이 상장한 2달 돼가니까 어느 정도의 가장 나쁜 시기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가의 하방 지지가 얼마가 되는가 그거 보면 이렇게 턴하는지 또 거래가 좀 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죠. 아무튼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매출원이 늘어나고 항암제가 들어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야말로 OEM으로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빅파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빅파마가 아니에요. 빅파마가 된다면 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이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거나 주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묵직하게 나는 한 5년간 가져가 볼래.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배팅하지 말고 트레이딩 한다고 치면은 팔았다가 또 한 주 들리고 팔았다가 한 주 들리고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만기 돌아오신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 아직도 이제 한 달씩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달 하셔도 좋은데 매달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3개월씩 하면 좀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다. 한 달씩 하실 분은 한 달씩 해도 좋은데 이왕이면 뭐 3개월씩 하는 것도 저한테는 더 편리하다.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